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개학을 곧 맞이하고 있죠. 네, 다음 주면 이제 개학합니까? 그럼 초일기에 개학하면 들어갑니다. 선생님들도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게 기분이 좀 짜증. 별로. 뭔가 알 수 없는 짜증이 막 밀려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설렘도 있거든요. 설렘도 왜냐하면 있고, 약간 지금이 저만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기라서. 왜냐하면 저는 몇 반 담임이고 저희 그거 다 반에 아니까. 어떤 학생들이 올지 명단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아. 약간 좀 거기서 오는 설렘이 좀 있는데 또 뚜껑이 열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고3 담임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와, 고3 담임 진짜 힘들 텐데. 고3 담임 선생님이면 막 이렇게 막 원서 같은 것도 써주고. 옛날에 고3 담임은 그 봉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좀 부끄러워요. 아유, 아,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선배 학교 다닐 때? 옛날에. 30년 전에? 네, 오늘은 뭐 배웁니까, 선생님? 네. 예. 오늘은 예. 갑자기 제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흐름이 끊길 뻔했는데요. 촌지 훅 들어오는 촌지에 진짜 와. 예.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알아서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예. 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겸사겸사 관련된 연구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소라게에 관한 얘기예요. 소라게. 네. 그 소라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는 애.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어렸을 때 키워보신 경험이 키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있는데 예. 아마 지금 이제 어린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아이들 때문에 소라게 키워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라게는 정말 말 그대로 등에 소라 껍질을 얹고 다니는 네. 지금 네. 거기다 숨기도 하고. 네, 자가주택 보유자 예. 그렇죠. 삶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개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이. 나만 없네. 예. 저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소라게들이 이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라게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도 위기군요. 네. 부동산이. 뭐 왜 위기예요? 소라 껍질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정확히는 껍질이 부족해지는 것도 맞고요. 예. 그다음에 껍질을 대체할 뭔가를 찾았는데 네. 그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예.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라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걸 넘겨야 되는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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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제 소라게의 모습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플라스틱 뭐 무슨 컵 같은데요? 네. 등에 얹고 있는 게 소라 껍질이 아니라 이거 전에 약간 그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부탄가스 뚜껑. 네, 뚜껑 같이 네, 생기지 네. 않았나요? 그죠? 그렇다고 아.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라 껍질 대신에 희한하게 다른 것들을 집으로 삼고 있는 개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라게의 부동산 위기라고 부동산 위기네. 제목을 여기도 잡아봤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네. 일단은 이게 정상적인 집을 가지고 있는 소라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껍질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소라게는 보통은 개기 때문에 이제 절지동물이죠. 갑각류인데 네. 그 소라나 아니면 뭐 고둥 이런 식으로 좀 복종류라고 하는 동물들이 죽으면 이제 껍질만 남잖아요. 예. 그래서 빈 껍질을 찾아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평생 한 집에서 살진 않고요. 얘도 점점 성장을 하면 몸이 점점 커지잖아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네, 그럼 그때마다 큰 집으로 이제 점점 옮겨서 이사를 해가는. 저는 저 소라게 궁금한 게 저거를 등에 이게 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잡고 있는 겁니까? 뭘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걸까요? 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 쟤를 이렇게 쏙 빼보면 음. 오른쪽처럼 생겼거든요. 이 사진에 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바깥에 안에가? 나와 있는 부분은 개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쓱 꼬여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예. 네. 소라나 고동같이 생겼네 저거는. 네, 끝부분은 마치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소라 안쪽에 쏙 끼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약간 발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긴 한데 뭔가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그걸로 한 번 더 이야. 고정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거는 진짜 잘 잡기 위해서 생겨 먹은 모양이네요. 그렇게 진화된 거네요. 네, 네.
야. 그리고 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되게 단단한 껍질, 뭐 게딱지처럼 그렇죠,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딱딱하지 않고 좀 그러네요. 연약한 부위가 있어서 사실은 껍질이 꼭 있어야지만 얘도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저거는 소라 껍질은 딱 잡기 좋게 돼 있을 텐데 네. 플라스틱 아까지 병 같은 거는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야 잡히지. 그렇죠. 아무래도 구조상 완전히 꼬여 있진 않아서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예. 또 그 와중에 그렇죠.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힘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와. 소라게도 안에 꼬임 정도가 또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네.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적절히 찾아서 쏙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는데 혹시 뭐 하는 중인 것 같으세요? 짝짓기? 모르겠습니다. 지금 되게 여러 마리들이 한 대에 계속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 껍질도 굉장히 다양한 크기들이 여기저기 막 있죠. 네, 그러네. 기차 같아요. 네, 기차처럼 모여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사철의 모습입니다. 이사요? 네. 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 집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나는 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요. 그럼 내가 살던 집은 비죠. 네. 그럼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소라게 사회에서 일어나는데요. 아. 소라게 입장에서도 나는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으면 큰 껍질을 찾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네.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잘 보면 나보다 큰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도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 되죠. 이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니까 그 예. 타이밍을 노리면 나는 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와.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모여서 연쇄적으로 이사를 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한다고 우리나라 합니다. 전세 빼는 거랑 비슷하네요. 앞집 빼주면 들어가고 딱 맞춰야 되네요. 오전에 짐 빼고 오후에 들어가고. 네.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제일 큰 집에 사는 애는 억울하잖아요. 제일 큰 집에 사는 애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큰 집으로 제일 큰 집에 사는 애는 더 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구해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게요. 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 큰 개체는 또 수명이 다해서 언젠가 또 죽겠죠. 음. 그럼 죽고 나면 그 집은 또 빈단 말이에요. 아. 그 집을 상속하는 거, 상속.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또 찾아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주택 수가 부족한가 봐요. 요즘에 집 찾는 게 이야, 힘들나요? 진짜 소라게도? 뭔가 그걸 서로 모여서 자 아. 그럼 너는 이 집으로 가고 나는 이 집으로 갈게 또 얘는 이 집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쇄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네, 지금 이 상황은 근처에 모여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박이다. 또 눈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눈치 싸움,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나갈까 말까 그걸 잘 판단해야 아니, 되겠네요. 소라게는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네. 사회를. 게다가 부동산 제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혼자 외따로 살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살면 또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적절한 환경에서 주거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선택할 때 생각해 보면 예. 우리도 그렇지만 크기만을 고려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얘네도 나름 또 따져보고 살아야죠. 학군도 봐야죠. 아, 그렇죠. 교통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죠. 또 네. 과연 먹이를 구하기 적절한 장소인지부터 해서 예. 껍질도 네.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크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부서지거나 깨져 있으면 당연히 안정감이 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겠죠. 네. 집은 깨끗해야죠. 집은 깨끗해야죠. 네. 또 뭐가 있냐면 얘네는 이제 성선택의 집을 또 활용하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암컷들이 수컷을 이제 고를 때 집이 좀 괜찮은 아, 진짜 이놈들이 진짜. 아 진짜 그것도 봅니까? 괜찮은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는 집이 좋네. 해야지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집이 좋다는 게 약간 좀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네. 잘 생각해 보면 큰 집을 튼튼한 집을 잘 이고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체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아. 소라게 측면에서도 건강하고 아. 그다음 좀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아.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야생에서는 성선택의 중요한 또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함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집약한 게 집이 좋으면 아. 장가를 혹은 결혼을 잘할 수 있는 거군요. 와 그런 진짜 셈입니다. 사람이랑 아, 똑같네.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수컷, 암컷 다 자기 집을 갖고 있습니까? 네네네. 아, 그러면 이렇게 수컷과 암컷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같은 집에 사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집에서 사는 건가요? 이야 아. 예리한 질문인데. 그래서 소라게는 사람이라면 따로 같은 집에 살겠지만 얘네는 네. 또 이제 아. 각자
생활을 짝짓기만 하고 다 각자 아, 집으로. 예, 아, 예. 그래요. 쿨하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이라는 건 소라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아. 세상에.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아이고야. 전 세계적으로 뚜껑 뚜껑이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익숙한 물건들이죠. 사실 우리는 이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볼펜 뚜껑, 네. 그다음에 이거 아까 본 그 뭔가의 부탄가스 마개, 뚜껑.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래쪽 여기는 이거는 아이고야. 뭔지 아시겠죠? 예, 전구. 그쵸. 전구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전구 담아 그 깨지고 난 그 뒷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뭔가 플라스틱으로 된 파이프 배관 같은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정말 뭐 특별히 처음에 이제 뚜껑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 뚜껑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생긴 것들은 어떻게 끼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된 거예요. 지금 빈 소라 껍데기가 잘 없어서 그러니까 주택난인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첫 네. 번째는 줄어든 거죠, 확실히. 주택 공급이 충분치가 않아요. 주변을 둘러보니 복종류 껍질이 많이 줄었더라. 이거는 사실 기후 변화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 소라가 잘 없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수온이 올라가고 뭐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생태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먼저 받고 있는 애들이 바로 해양 생물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물속에 사는 애들이 먼저 영향을 받다 보니 개체 수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소라게들도 새로운 껍질을 찾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죠. 아. 와.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바닷가에 이런 쓰레기들이 실제로 많아지는 거예요. 예. 폐기물들이 많아지니까 껍질이 없던 차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집을 옮겨갈 때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예를 들면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그 전까지 소라게가 없던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집에 사는 거잖아요. 네. 짝짓기 할 때 저런 집을 보고 팬시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쟨 진짜 이상한 애야. 도라이야 하고 생각할까요? 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뒤에 네. 이제 아, 그 이따 중요한 말씀드리고 네. 그거 되게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궁금해요. 어. 저렇게 하면 오히려 잘 될지도 몰라. 파란색. 야, 난 세상 천지에 이렇게 멋진 집은 처음 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 시작할 때 픽하네. 왜 네. 과학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네, 했는데 네. 진짜로 특히나 이런 생물학 분야에서는 저런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봐요. 그리고 봐요. 궁금하면 네. 해봐야죠. 어. 해봐야 실험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막 해봐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실제로 뒤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조금 중요한 기다려보죠.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 오, 좋아요. 근데 이제 소라게가 갑자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슈가 됐냐면 이제 많이 이런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소라게 자체가 우리 기후 변화 연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생물체로 요즘에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가 이제 인류새라고 불리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인류새를 대표하는 게 뭐 농담으로 말하기를 뭐 치킨 뼈와 닭뼈와 플라스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이 되게 많이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해양 플라스틱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당연히 연구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라게가 연구 타겟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영향을 많이 받고 게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온도 변화에도 얘네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이제 플라스틱 집 현상들이 자꾸 발견이 되니까 이 연구자 첫 번째 연구자들은 뭘 했냐면요. 도대체 이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이게 일단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라면 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 이제 활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본인들이 뭔가 데이터를 구하는 건 맞지만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으러 다니지 않아도 SNS나 아니면 기타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다양한 사진 자료, 그다음에 텍스트, 비디오, 사운드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요즘엔 다들 뭐 이렇게 개인별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 생태학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툴을 이제 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익숙한 단어들도 보이죠. 뭐 유튜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구글 이미지 비롯해서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진 공유 어플, 뭐 아니면 온라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스를 모았어요. 네. 사진을 봤더니 네. 그러니까
인공 그 껍질을 쓰고 있는 쉘들이 아니 그 소라게가 엄청 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저게 뭔가 이상해 보니까 아까 그것처럼 플라스틱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사진을 찍어서 나는 내 개인 SNS에 올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태그를 달았겠죠. 네. 그럼 그런 식의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올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모았는데 네. 당연히 최근으로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분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거는 뭐 공유하는 사람들 이용자 수가 늘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절대적으로 이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개가 늘어난 것도 한 가지 관점이 될 수는 있을 거고요. 근데 네. 뭐 딱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어쨌든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역별로라기보다는 이 해당 그 위도, 예. 위도나 경도를 봤을 때 이쪽 위도 분포 안에서 해안가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다 것들을 나타났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지역만 오염이 돼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바다가 싹 다 지금 플라스틱 아이고야.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유럽 앞바다는 이렇게 깨끗해요? 유럽이요? 네. 유럽은 좀 위도가 높아서 그런 것 높아서 같습니다. 그런 거고 높아서. 네. 소라게는 저 적도 근처로 많이 사는데 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확대해 놓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아마 인도네시아 이쪽인 것 같은데 예. 네. 적도 기준으로 위아래로 26도 정도 이 범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소라게들이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별히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조사해 봤을 때는 전 세계 16종의 소라게가 육상 소라게가 살고 있는데 예. 그 중에 10종의 소라게들이 이렇게 인공 껍질을 달고 있는 사진들이 다 이야, 올라왔더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모아봤더니 386장의 사진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386마리의 개체를 식별할 수 있었다. 진짜 이렇게 엄청 얘기를 많은 합니다. 거네요. 예. 정말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궁금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좀 더 동심 어린 질문을 해볼 그게 때입니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 그러니까 소라게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가볍고 진짜 좋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플라스틱이고 이거 이런 집은 내 난생 처음일세.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이제 막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은 플라스틱을 대체 왜 골랐을까? 그러니까 얘가 골랐다면 다른 게 없어서 고른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골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플라스틱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더 선호할까? 그렇죠. 뭐 그렇죠. 모양에 따라, 예, 뭐 크기에 예. 따라, 뭐 색깔. 색깔에 따라.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판잣집 같은데 사실은 럭셔리한 그래. 집일 수도 완전 있는 거네요. 신소재 맞아요. 개발. 맞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소라게들이 뭐 색깔에 되게 신경 쓰는 타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표면에 돌출된 뭔가 무늬 같은 거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옛날 그 소라 껍질 이고 살면 너 이렇게 옛날 판잣집 같은 촌스러운 데서 사니 좀 새 집에서 살아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새로운 거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부 다 이들이 하진 않았고요. 이들이 한 거 보여주면서 네. 자신들이 하지 못했지만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같이 제안을 합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뭐 그래프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아까 봤을 때 플라스틱만 있지 않았고 막 네. 유리 조각이나 아니면 전구 그 끝부분, 네. 필라멘트 부분 이런 쪽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재의 폐기물들이 있을 때 과연 뭘 고를 소라게가 뭘 고를 수 있을까? 야. 그걸 직접적으로 물론 해보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진들을 분석해 볼 때 인공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주로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근데 그런 그거 식입니다. 가지고 플라스틱을 좋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맞죠. 그건 플라스틱이 맞아요. 훨씬 폐기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많아서 많이 지르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논문 쓰셨어요? 아니요.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제가 약간 과학의 소질이 있다니까요. 사실 막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네. 그런 의심 같은 게 사실 과학 논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겠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제한점이 하나 있는 게 사람들이 취사 선택해서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든 로우 데이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올리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자들이 함부로 분석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조사한 이미지 중에 그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85% 많더라. 정도가 플라스틱이었다. 특히 그것도 색깔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색깔? 야, 대박이다. 예. 색깔 분석해봤는데 하얀색 플라스틱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야, 네. 요거는 진짜 모르겠네. 하얀색 폐기물이 많았다고 하기는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맞아요.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게 또 필요한 부분인 게 예. 이것도 여태까지나 올라와 있는 사진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 네. 사진 중에는 하얀색 플라스틱을 뒤집어 쓴 애들이 많았던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하얀색을 제일 선호하냐? 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는 플라스틱이라고는 죄다 하얀색밖에 없었어. 이럴 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염두에 두면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사진에 잘 있습니다. 어울리는 색깔을 많이 올린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아. 아니야. 하얀색은 오히려 소라게가 하얀색을 하고 있으면 더 눈에 안 띄었을 겁니다. 만약에 눈에 잘 띄는 사진을 했으려면 빨간색 뭐 이런 튀는 색깔이 훨씬 사람들 눈에 잘 띄고 그럼 사진이 더 많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걸 만약에 확인해 보려고 하면 예.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찍었는지 그 지역 해안가의 주된 색깔은 뭔지 이게 그 상황과 뭐 보호색인지 아니면 튀는 색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 분석해 보면 좋겠죠. 저는 요거는 개가 고른 거라고 봅니다. 아 좋아요. 어때 개가 하얀색을 좋아한다. 올여름에 소라게는. 연구 한번 해보시면 바닷가 휴가 가셔서 너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이들은 어쨌든 자기들은 순수하게 사진 자료만 갖고 했기 때문에 예. 안타깝지만 그런 제한점들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점들은 그런 게 있다라는 예.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옆에 그림 뭐 쉐이프도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공 껍질 되게 다양한 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매끈매끈한 껍질을 주로 많이 좋아하더라. 뒤집어 쓰고 아. 있었나 아니면 뭐 그냥 이제 쉐입이 뭔가 잡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건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사진 자료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의미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빈도로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건 아까 네.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플라스틱을 그러면 얘네가 플라스틱 하얀색 플라스틱을 인공 껍질을 왜 쓰고 많이 있어야 했느냐? 됐을까?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이제 세울 수 있잖아요. 아직 네.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선호도일 수 있죠. 정말로 그냥 주변에 뭐 조개 껍질도 있었고 뭐 소라 껍질도 있었고 다양한 껍질도 있었지만 플라스틱이 훨씬 더 가볍고 그렇죠? 그러니까 튼튼하고 그 가벼운 거는 네. 소라게는 집을 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소라게 입장에서는 가벼운 게 너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죠. 야 세상에 이렇게 가벼운 신소재가 있다니 하고 네.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걸 만약에 실험해 보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예. 설계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늘어놓고 소라게들을 투입을 뭘 했을 때 선택하느냐? 얘네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이런 거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질량을 막 측정해 놔가지고 그 중에 가벼운 걸 진짜 고르는 게 맞는지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거 상황 선택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제 뭐 성적 선택 이게 혹시 암컷한테 더 매력적인 건가? 그래, 이런 추측도 저는 그것도 해볼 수 있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옛날에 그 왜 얼룩말 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집요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미 누군가 하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예. 아직까지 뭐 특별히 결과가 나온 건 없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네. 이것도 역시 성선택 측면에서 화려한 플라스틱이 뭐 더 유리하다. 아니면 아하. 뭔가 아까 쉐입이 뭐 뾰족뾰족하게 잡혀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예.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겠죠. 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어쨌든 그 소라게의 건강이나 부를 보여주는 거라면 네. 화려한 플라스틱 집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좀 같아요. 화려하고 큰데 그렇지. 가벼워. 게다가 가벼워. 그럼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이고 살 수 있잖아요. 같은 힘으로. 그 큰 집을 보고 얘는 진짜 힘이 진짜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좀 말 된다고 봅니다. 좀 호응 좀 해줘봐요 좀. 저는 동의가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소라 껍질 그러면 같은 크기의 소라 껍질이 그러니까 무게가 덜 나가는 게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소라 껍질인가요? 그것도 궁금하죠. 그건 네. 모르지. 그것도 아직 몰라서 그것도 그래서 대조군으로 같이 실험을 해봐야겠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려면 예. 같은 소라 껍질 안에서도 네. 무게에 따라 다른 선택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도 그걸 봐야겠죠. 봐야 되겠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은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얘네가 빈집을 찾는 그런 이제 어떤 기작 중에서 이제 죽은 개체의 집을 이어받아서 사는 약간 상속이라고 표현하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저기 소라 껍질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개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가서 물론 이제 뭐 건드려보고 예, 해서 예, 반응이 예. 없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소라게들은 그렇게 찾지 않고요. 개체가 죽으면서 방출하는 이제 화학 분자가 있는데 뭐 냄새가 될 수도 있죠. 네. 냄새가 이제 화학 분자니까 그럼 그거를 감지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후각 신호를 받아서 아 저기는 저 개체는 죽었구나. 그럼 저 집은 내가 가서 살아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교체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넣는 어떤 그 첨가물들 중에 그거랑 유사한 후각 신호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대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혹시 후각 신호에 반응해서 이 플라스틱이 혹시 죽은 개체의 집이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도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소라게는 누가 살던 집을 좋아합니까? 그냥 내가 그냥 빈 집을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하필 누가 살다가 그러면 그 가정이 맞으려면 소라게는 누가 살다가 누가 돌아가신 집. 그러니까 이 집은 분명히 소라가 살았던 집인데 지금 주인 없는 집이야를 좋아한다는 게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또 네. 생각해보면 만약에 어떤 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새 껍질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누가 살다가 이제 죽은 개체가 있는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살았던 집은 검증된 집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야, 검증된 집. 네. 저 집은 이전 주인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괜찮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조금 마음이 가는 것처럼 그런 그러네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세상에. 예. 네. 야. 그래서 선택에서 오는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예. 사실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하다 그냥 이거. 단순히 쓰레기들이 많아져서 여기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한 가설이 있네. 생각보다 예. 되게 복잡할 수 있죠.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시한 가능성은 이게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가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얘의 포식자는 누군데요? 예의 포식자는 뭐 새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이제 좀 더 다른 해안가에 사는 다른 동물들. 할 수 있는데 네. 플라스틱은 진짜 안 씹혀. 그럴 수도 있고 소라는 세게 깨물면 깨지던데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포식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왜냐면 늘 먹던 소라게들이 아니라 그렇지, 뭔가 그렇지. 새로운 생명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말되네요. 네. 지금 맛없어 보여. 네. 그럴 수도 있죠. 맛없어 보이고 왠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경고의 어떤 뭔가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야, 이런 그것도 말될 가능성도 것 같습니다. 있는 예, 거죠. 그것도 말될 것 같습니다. 그쵸. 하나하나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유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 넷 중에 뭐다 혹은 넷 중에 뭐 다일 수도 있고 한두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증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제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뭐 좀 실험한 거 없습니까? 그래도 뭐 좀 실험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실험한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너무 빨리 보여드렸죠? 사진을 좀 더 가져올 걸 그랬나요? 예,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보여드릴 게 더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예.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게 과연 생태계의 어떤 진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소라게 입장에서는 내 한 몸 어떻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럼 이게 소라게의 어떤 주된 트렌드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생태계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면서 그 상황에서 진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생태학자들의 입장에선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거죠, 뭐. 근데 저희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자연 재료로 움막을 짓고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요즘은 콘크리트 혹은 그래, 철로 이렇게 그래. 둘러싸서 아니, 살고 문명의 있잖아요. 발전. 재료의 진화. 예, 네. 재료의 진화와 아. 문명의 발전. 근데 우려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성선택 말씀드렸는데 예. 성선택을 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좀 더 강한 개체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그 어떤 종을 유지시키는 데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 목적이란 표현은 사실은 맞진 않지만 예.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근데 만약에 사실은 속임수잖아요. 나는 사실 허약하고 되게 막 얼마 못 살 앤데 크고 좋아 보이는 플라스틱 집을 얹었고 그래서 만약에 성선택이 일어나서 짝짓기를 했다. 이러면 그럼 이제 걔는 약한 애들을 태어나게 할 테니. 네, 그게 반복되면 전체 이제 소라게라는 종 자체에는 진화적으로 아. 어떤 점점 감소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영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네를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떨지 몰라도 얘네를 먹는 포식자들도 계속 있긴 있겠죠. 예. 그럼 걔네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을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먹는 다른 포식자들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원인 제공은 이제 사람이 하는 셈이지만 그래서 이제 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럴 수는 있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소라게가 의도적으로 고른 가능성이 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 공작새도 그 날개가 화려한 수컷 공작새의 날개가 무슨 걔가 힘이 더 세다는 걸 전혀 증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걔가 짝짓기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잘생겼다는 이유로. 뭐 장동건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하지만은 걔가 뭐 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똑똑하면 어떡하십니까? 물론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잘생기면 장가를 잘 간다 이런 속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진화적으로 더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취향이 다양한 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잘생기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어쨌든 이건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파트에서 마무리로 보여드릴 모습은 예. 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예요? 이건 뭐냐면 플라스틱 폐기물 안에 소라게들이 갇혀서 죽은 모습들이거든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우연히 한 마리가 예를 들어 이 뭐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이 안으로 빠졌어요. 예.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는. 예. 그럼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그럼 죽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신호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 있던 다른 소라게가 저기 빈집이 있네. 집을 구해야겠다 하고 이제 이 근처로 왔다가 저기 또 빠지겠죠. 아. 그런데 또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기서 아하. 죽고요. 마치 세상에. 덧처럼 플라스틱 덫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 연쇄적으로 소라게들의 죽음이 일어나고 공동묘지가 있는 돼버리네.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폐기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오른쪽 사진은 시점이 뭡니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그걸 뜯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입구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리저리 바닷가에서 뭐 어디 부딪히고 해서 자연적으로 아이고야. 깨졌을 수 있는데 그 깨진 틈으로 들어가도 그게 소라게한테는 혼자 나올 수 없는 장벽으로 세상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소라게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작은 생물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냥 페트병이지만 그게 굉장히 커다란 구덩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통발이잖아요. 야.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가 있고요. 야, 무서운 지옥이구나. 이거는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 자료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는데 예, 이건 무슨 실험한 것 같은데요? 일본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요. 자기네 회사 홍보 전략으로 생각한 게 소라게의 껍질을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전분으로 만들어서 예. 이제 소라게 껍질을 만들어서 해안가에 이제 놔줬대요. 예. 왜냐면 소라게들이 껍질이 없어서 이제 만약에 집을 구하기 힘들까봐 그럼 소라게들이 여기에 이제 집을 여기 마지막에 이사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사하게 되면 여기 살면서 이제 바닷가를 기어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 부동산 회사의 로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사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이야. 도전을 해봤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진짜 근데 예쁘게 잘 만들었네. 저 소라게는 분명히 저렇게 매끈하고 깨끗한 집을 이고 산다고.
짝짓기에 많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 네. 이거는 아마 일시적으로 했던 행사인 것 같아요. 뭐 일본 회사인데 쿠바 쪽에서 테스트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야, 해안가에서 아이디어 좋네. 기어다니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로 뭐 이렇게 광고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진짜 소라게들도 요즘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군요. 네. 2%가 있었으면 거품 물고 얘기했겠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라게 이야기는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될 것 재밌네요.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이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역시나 모두에게 예. 중요하다. 네. 삶의 터전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야, 저는 좋은 집에 사는 소라게가 결혼도 잘한다는 거에 약간 좀, 야, 이놈들도 마찬가지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야. 예. 뭐 다른 볼 게 없으니까요. 네. 아, 두 번, 네. 아니 뭐 얼마나 볼 게 없었으면.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위협받는 우주인 식단으로 이제 잡아봤는데요. 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위협받는 우주인 식당.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주에 파견되는 이제 우주 승무원들, 우주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줄여서 부르는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임무도 수행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공되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위협적인 요소가 하나 등장했다고 해서 예. 그거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단은 우주 정거장이라는 것이 지구를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가서 뭐 우주인들끼리 서로 만나고 하잖아요. 네,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약자로 ISS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부동산 얘기인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비싼 부동산이다라는 이런 그렇지. 우주에 별명도 떠 있으니까. 있습니다. 비싼 예. 단일 건축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축구장 정도의 크기로 이제 지구 주변을 계속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커요? 네, 그래서 커서 육안으로도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으면.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로케이션을 찍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서울이라고 장소를 찍으면 이렇게 네.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어디로 지나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하. 심지어 나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혹시 예.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스팟 더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그렇고요. 우주정거장은 이제 1998년에 첫 번째 러시아 모듈이 발사가 된 이후로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모듈이 가서 착착착 결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 나라만의 어떤 우주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들의 우주선들 혹은 뭐 어떤 다양한 수송물들이 결집되어 있는 우주 말 그대로 우주 정거장이고요. 이 안에서 생활도 하면서 뭐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사이즈는 크고요. 부분별로 다 이제 모듈화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듈마다 가서 이제 결합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예. 이제 모듈마다 이제 나라가 쏘아 올린,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쏘아 올린 것도 있고, 뭐 미국이 쏘아 올린 것도 있고, 뭐 유럽에서, 뭐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잘 결합이. 서로 다 모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어느 한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원래 몸통이 있었으면 러시아 것도 하나 붙이고 중국 것도 붙이고 미국 것도 붙이고 이렇게 네, 맞아요. 완전 레고네요. 네, 그래서 주된 어떤 추력체라고 할까요? 이 전체를 어떤 통제하고 뭔가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런 동력원이 되는 게 이제 처음에 쏘아올린 러시아의 예, 어떤 그 예, 본체가 그거고. 본체라기보다는 그 정장이 있고 거기 이후에 와서 붙은 다양한 모듈들이 전체 정거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야, 그걸 우주에서 조립했어요? 네. 도킹 타는 거지 딱 보면 네, 이렇게 네. 가서 탁 도킹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사실은 이제 우주라고는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않으면서 지구 근처에 머물러는 있으면서 계속 거기로 택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우주 택배죠. 그 일론 머스크네가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스페이스X가 네, 거기 스페이스X. 계속 우주 정거장에 음식도 나르고 뭐도 나르고. 네. 예. 그래서 이 아, 여기에 사람이 사나 보죠? 사람 살아요. 체류합니다. 어. 그래서 한 번에 한 6명 정도까지 있을 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보통은 미국이랑 러시아가 먼저 포션을 잡고 한 3명, 2명씩 먼저 잡고 나머지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의 이제 다른 나라 끼워줘서 같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고요. 올라가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같이 뭘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이제 갇힌 공간 안에서 장기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이 넓다고는 하지만 막상 생활 공간 자체는 넓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직선으로만 다닐 수 있나 보구나. 좁은 길에. 그 아까 모듈에서 거의. 보면 그 아까 이 사진에서 보면 한 요 정도 공간에서 예. 먹고 자고 생활하고를 주로 하더라고요. 딴 데는 다닐 수 네. 있는 데가 아니고. 네.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장치를 수리하고 하긴 예, 하겠지만 예. 생활 공간 자체는 이렇게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방 한 6, 7개밖에 없네. 네, 방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막 여기도 부동산 공급난이네.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에서 옹밀조밀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아이고야, 모습을 진짜 답답하겠다 저거. 예. 네, 그렇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의 질이 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다음에 예. 막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런 걸 해소시켜주기 위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걸 낮춰주기 위한 탁구 쳐야지, 그런 탁구.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 운동 시설들도 그러니까 어. 지구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중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네. 할 수 있는 되게 강도 높은 운동 운동을 시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먹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아쉬운 게 아무래도 음. 신선한 채소겠죠. 그렇죠. 신선한 채소. 가공식품 같은 그렇겠죠. 거는 쏘아 올리기가 편한데 예. 신선한 채소 이런 거는 우주 택배로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씨앗의 형태로 보내고요. 음. 씨앗의 형태로 보내면 정거장 안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수확해서 먹는 식으로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공기도 있고 그래서 중력만 좀 다르지 그냥 일상복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거나 보네요. 네, 그렇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야. 예. 제 세상에. 챔버 안에 예. 이 안에 이제 식물이 들어있는 건데요. 씨앗 상태로 심어서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까지 가능해졌다. 와. 네. 그래서 이런 식물 재배가 옛날에는 안 됐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주인 식단하면 막 되게 튜브형 뭐 이렇게 그렇죠. 짜서 예, 먹는 예, 예. 뭐 이런 것들 나왔다면 지금은 막 스테이크도 먹고 그래서 샐러드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야, 환경이 근데 저거 되었다고 진짜 합니다.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중력은 방향이 없는데 네. 어느 방향을 보고 빛이 나오는 방향을 보고 자라는 걸까요? 중력이 없어서 사실 내가 옆으로 가도 되고 거꾸로 가도 거꾸로는 못 가겠구나. 아무 방향이나 가도 되는데 뿌리는 네. 중력 찾아갈 수 있지만 잎은 빛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 빛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죠. 그쵸. 그 전에 그 저희도 이소연 박사님이 왜 우주에 정근에 다녀오신 적 있잖아요. 예. 그때 실험하고 돌아온 것 중에 하나가 무중력 상태에서 식물을 발화시키면 어떻게 자랄까를 테스트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예. 혹시 몰라서 사진을 넣었었는데 네. 넣기 잘했네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지구에서 키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당시 우주 정거장에서 키운 애들인데 이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발화한 걸 볼 수가 있죠. 둥둥 떠다니면서. 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사진이 보고서로 이제 작성이 되고 했던 것 둥둥 같습니다. 떠다녀도 발화는 될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 왜냐하면- 흙 안에 안 들어가도. 네, 뿌리가 자랄 때에는 굳이 또 흙이 없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만 있으면 싹은 날 수 있거든요. 이제 이야. 문제는 이 다음에 성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겠죠. 아니 지금 채팅창에 올챙이라고 적어놓은. 세상에. 우와.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같이 신기해요. 자라길 수는 있는 모양이네요. 네, 어쨌든. 자랄 수는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자라긴 어려웠다. 근데 아. 그거를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챔버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딱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추도 먹을 수 있고 샐러드도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기쁜 연구가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연달아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야. 저희보다도 잘 먹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 뭐 상추, 우리 키워서 이제 먹는다. 네. 쌈채소까지 가능해 막 이런 상황까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키운 거랑 우주에서 키운 거랑 뭐가 다르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래서 또 이제 뼛속까지 연구자들이랑 너네 키운 거 반만 먹고 반은 다시 지구로 보내줘. 그걸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야 이제 진짜 그걸 다시 너무하네. 택배 포장해서 지구로 보내서 이제 성분 예. 분석을 해봤는데 영양이나 뭐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의 균형이 지구에서 키운 거랑 거의 동일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밸런스가 좋고 예. 특별히 위해가 될 만한 균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아. 즉 이거는 안전하니까 먹어도 돼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확인이 합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흙도 지구에서 가져간 거고 빛도 인공적으로 쏴주고 물도 지구에서 가져간 물을 주니까 네. 뭐 비슷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로 더 희망편
예. 아, 우리 이제 그럼 그 다음 토마토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예. 과일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또 연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 새로운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너네 먹는 그 샐러드 되게 위험할 수 있어. 엥?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라고 본다면 예. 식물을 이제 우주에서 키운 식물을 이제 샅샅이 분석을 하다가 뭘 찾았냐면 현미경으로 보는데 구조가 뭔가 이상한 걸 찾았어요. 식물의 구조가요? 네. 어떤 구조냐면 에일리언이 돼 있었나요? 네. 에일리언. 약간 그 변형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완전 뭐 외계인이 된 건 아니지만 어디에 변형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공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걸 찾았습니다. 기공이요? 네, 기공이라는 건 식물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의 보통 뒷면에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예. 근데 구멍이 그냥 숭숭숭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식물이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열었다 닫았다. 약간 통로처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식물 내부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닫아서 수분을 좀 보존하고 왜냐면 예. 증발될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아니면 상태가 괜찮을 때는 이제 기공을 활짝 열어서 뭐 산소호흡 원활하게 예. 일어나도록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문이 네.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당연히 우주에서 키운 애들도 기공이 있겠죠. 예. 기공을 조사하다 보니까 기공 개폐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걸 찾았습니다. 기공이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잘 닫히지가 않아요. 잘 열려만 있고 잘 닫히지가 네. 않는 거예요? 닫혀야 할 때 닫히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닫힐 때는 수분이 부족할 때나 그럴 때는 자기가 닫고 숨을 좀 참아야 되는데 네. 애들이 숨을 안 참는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자기 방어랑도 관련이 되거든요. 예. 결국은 몸에 구멍이 나 있는 거잖아요. 네. 몸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외부 물질이 내부로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렇겠네요. 통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위험 물질이 있거나 내가 뭔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기공을 닫아야 돼요. 네.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식물진의 방어 장치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그래서 방어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에 뭐 세균 농도라든지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공이 닫혀가지고 내부를 보호하는 기작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주에서 키운 상추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얘네는 주변에 균이 막 널렸는데도 기공이 활짝활짝 열려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아 그거는요, 네. 선생님 운시속 화초로 자란 거지. 우주선에서 아무런 적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실험실에서 자라니까 나는 한 번도 적을 만난 적이 없다. 처음 본 아이라서 네. 활짝. 그래서 나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공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처럼 뭐 적을 눈으로 보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가 다 화학 분자로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방어 기제 자체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체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나의 면역계가 작동을 해서 얘를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뭔가 그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단계적인 기작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온 농도가 높아져서 뭐 삼투압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가면서 기공이 닫힌다. 이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수순들이 있거든요. 그 기작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트레스 요인이 왔는데도 저도 못 다쳐요? 메커니즘이 망가진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유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먹는 거와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네, 그 이거 되게 하면 못 먹습니까? 중요한 질문인 게 기공이 좀 열려 있다 치더라도 좀 애가 긴장감이 없구나. 네, 그냥 네.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그냥 이렇게 키웠고라고 한다면 다를 수 있겠는데 예. 닫힌 좁은 공간 안에서 얘네를 키운다. 근데 만약에 주변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많이 퍼져 있다. 네. 이 상황에서 기공이 활짝 열려 있으니 식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거를 먹은 사람에게는 균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병이 발생할 수 있죠. 예. 근데 또 병이 발생한 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주잖아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는 공유되잖아요. 예. 그리고 먹는 거 이외의 모든 뭐 몸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이나 분비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서로에게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밀폐된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위협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 우주에서 샐러드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못 먹나기보다는 이제 방비책을 찾아야죠. 근데 선생님 샐러드는 못 네. 먹어도
예를 들면 그거를 먹는 용으로 식물을 키우니까 그렇지 그냥 산소 공급용으로 키운다고 하면 얘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그냥 산소를 계속 내뿜는 정말 착한 아이. 그럼 식물은 죽잖아요. 식물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우주에 산소를 끝까지 공급하다가 인간이 죄. 이건 농담이고 근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 또 중요한 게 예. 그 균들이라는 게 꼭 식물만을 병들게 해서 혹은 인간을 아프게 해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주라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가 등장했을 때 네.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세균은 그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는 뭐 성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균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 우주정거장 구조 안에 어딘가에 부식이 일어난다거나 어딘가 뭐 이음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아직 물론 뭐 이렇다 할 뭐 심각한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긴 해. 하지만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주를 개척해야 나가는 입장에서 그나마 지구랑 제일 가깝고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선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연구입니다. 가설은 없습니까? 그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 가설이요? 네. 가설은 있지 않을까요? 가설 한번 세워보시죠. 잘하시잖아요. 제 가설은 그렇습니다. 네. 애가 그냥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이렇게 딱 기공을 오므려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애여서 기공을 오므릴 줄 모르고 그냥 나는 계속 이러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란 건 맞죠. 멸균 시설에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는 이제 지구와 우주정거장의 그럼 중요한 차이는 뭘까?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중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이게 중력. 지금은 유력합니다. 네. 중력이 지구에서의 느끼는 중력과 우주정거장에서 느끼는 작용하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미세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세중력 하에서 키웠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그럼 미세중력이 또 다른 데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우주선에 있는 그 기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지구에서 똑같이 키워보면. 키워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다음 아.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네. 역시 너무 훌륭하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구에서 이제 실험하는 모습인데요. 똑같은 환경을 네, 갖춰놓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환경을 갖춘다는 거는 결국 그 미세중력 상황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길쭉해 보이는 이 상자 안에 이런 식으로 패널 형태로 식물을 이제 키우는데 원래는 씨앗 형태로 넣었는데 이 상태로 발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자라난 거겠죠. 근데 이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아요. 회전을 해요. 네.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예. 우주정거장에서 느껴지는 것 정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예. 속도를 조절을 해서 천천히 돌아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키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우주에서 가져온 것도 분석을 하긴 했지만 지구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분석을 하는 게 더 정밀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한 결과가 이제 이런 와. 식입니다. 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식물의 기공이에요. 이제 상추 기공인데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병원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미세 중력만 줘가면서 키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0 RPM은 그냥 지구의 중력이에요. 회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네. 상태예요. 네. 그냥 병원균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기공이 열려 있죠. 예. 그다음에 접종하지 않고 2 RPM으로 이게 살살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공이 줄어들었어요. 약간. 살짝 줄어들어. 네. 예. 그리고 4 RPM으로 했더니 이번에도 기공이 다시 커졌어요. 예, 커졌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대조군으로 일단 킵해놓고 예. 그다음에 아래쪽은 접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살모넬라균을 잎에다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잎에다 네. 이렇게 발라줬다고 해요. 어. 이렇게 봤더니 회전시키지 않은 정상의 상태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공이 작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네. 작아졌네. 예. 좀 작아졌죠, 예. 그렇죠? 근데 회전을 시키면서 봤더니 초기와 비교해서 나중과 비교를 해보면 이 RPM에서는 오히려 커졌고요, 기공이. 그렇죠? 4 RPM도 기공이 별로 다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력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네. 이 실험의 결과는 네, 중력 어쨌든 조건에 의해서 기작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이 왜 영향을 미칠까요? 중력을 정상적으로 받는 애들은 균이
외부의 균이 왔을 때 기공을 닫는데 중력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위험한데도 기공을 열어놓더라. 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추측하는 바로는 이제 식물도 원래는 중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몸 안에 어떤 화학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그 중에 어떤 물질은 그게 어떤 쪽에 많이 쌓이면 그쪽이 아래쪽이다, 중력 방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예. 호르몬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그게 계속 한 군데 농축이 되지 못하고 계속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아래쪽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기인한 이런 현상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게 지금 가장 유력한 위아래가 가설입니다. 없어져서 그래서 위아래가 네. 위아래가 없어졌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근데 희한하네. 똑같지 않은 환경인데 애들이 똑같이 자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기공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 차라리 얘네가 좀 인간적이지.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오, 그런 알-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오, 신선한 시각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본 게 뭐냐면 균을 발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보통 지구상에서 키운 거랑 회전하면서 키웠을 때랑 균이 침투한 깊이가 혹시 다를까? 그렇죠. 요것도 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건 영상 자료라서 여기 넣지를 못했는데 회전하면서 키운 것에 훨씬 더 깊이 침투했고 더 많은 콜로니가 형성됐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잎을 접종시킨 다음에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이제 배양을 하고 그거를 층층이 그 레이저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합성해 보니까 더 깊은 위치까지 균이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열려 있으니까 그건 확실히 영향이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영향이 있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 채팅창에서는 네. 위아래가 자꾸 바뀌니까 애들이 어딘지 모르고 네. 식물이 미쳐서 그렇다. 미쳤다 애들이. 그래서 위험을 감지. 난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됐다. 그냥 나 놔버렸다. 놔버렸다 모든 걸. 아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예, 이제 난 뭔지 예. 모르겠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많이 되는 가능성 것 같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미친 식물. 네.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한 건 예. 뭐냐면요. 아까는 잎에다가 도포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엔 뿌리에다도 접종을 해봐요. 뿌리에다 네, 뿌리에다 세균을. 균을. 네, 예. 병원체를 이제 접종을 해봐서 이것도 영향이 있는가라는 걸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결과인데 위에 있는 사진이 뿌리에 접종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정상이라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닫혀버리죠 완전히. 근데 이제 4RPM으로 돌렸더니 계속 활짝 열려 있는 걸 확인했다. 즉 잎에다 바르거나 뿌리에 접종을 하거나 어쨌든 지금 기작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밑에는 두 개 다 해본 거예요. 뿌리에도 접종하고 잎에도 발라보고. 네. 그래서 역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중력이 없는 데서 인간이 오래 살아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면 뼈가 많이 약해져 있고 근육이 약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그래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의 마지막 연구일 것 같은데요. 예. 연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협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위협적이려면은 우주정거장에 그런 균이 있어야 위협적이지. 사실 균도 없는데 기공 열면 상관없는 거잖아. 네, 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우주정거장에 균이 사냐? 산다면 어떤 애들이 사냐? 이거를 한번 또 싹 다 분석할 과학자는 와. 지루하군요. 연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 균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죠. 없으면 아무 상관없는 저 거죠. 궁금한 건 끝장을 봐야죠. 야, 정말. 그래서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주로 우주원들, 승무원들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 이 동그라미 제가 친 영역인데 이 안에서 한 8군데 정도에서 균을 채취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보내서 분석을 맡긴 겁니다.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그쵸, 우주 택배를 이용했다라고 이제 논문에 써 있었고요. 8군데가 어디냐면 이게 논문에 실렸던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더 정신이 없으시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1번부터 번호가 있잖아요.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8군데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이 어디냐면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장소는 큐폴라라고 해서 그 우주정거장 내에서 제가 여기 사진을 넣었다 뺀 것 같네. 여기 있네요. 여기. 큐폴라라고 해서 우주정거장 내에서 바깥을 사방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이 있는 장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 장소는 욕실. 여기 이제 화장실인 거 보이시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승무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 밑에 발판에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소는 식사를 하는 식탁.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소는 이제 지구로 내려보낼 화물을 임시로 쌓아놓는 공간이 있대요. 이게 창고겠죠. 네. 창고 같은 공간. 그다음 여섯 번째는 또 실험 소모품, 뭐 장비 같은 것들 보관해 놓는 공간. 뭐 일곱 번째는 그다음에 네. 연구실, 실험실 근처의 패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숙소. 승무원들이 이제 숙박을 하는 다 그런 있는 장소. 거네요. 뭐 전부 다. 결국 생활하는 공간을 싹싹 긁어가지고 거기에 도대체 무슨 균들이 사는지를 싹 다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랬더니 세균하고 곰팡이들이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는데 야. 일단 발견된 게 결과죠. 이제 예.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발견된 애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일단은 3번의 반복 실험을 했는데 F1, F2, F3가 이제 비행, 그러니까 3번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개월 동안 3번 했다라고 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3번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 파란색, 빨간색 이 막대는 박테리아가 검출된 정도입니다. 예. 그다음에 오른쪽 마지막 이 녹색 막대는 곰팡이도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소마다 박테리아가 더 많이 발견된 데도 있고 곰팡이가 많이 발견된 데도 있긴 하지만 예. 어디가 뭐 더 많고 덜하고의 문제 없이 그냥 두루두루 많이들 발견이 되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야. 아니, 많죠? 이거는 상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우주선이라는 게 지구에서 갔는데 완전히 무균 상태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공기 중에 뭐 바이러스도 조금 있고 세균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가다 보면 걔네들이 결국은 있지 않을까. 그쵸. 최대한 네. 멸균을 해서 보낸다고는 완전한 하지만 멸균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쵸.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들이 생활을 하니까 사람에게서 이제 나오는 사람 것도 피부에 사는 녀석들도 있고 뭐 장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예. 그 안에서 이제 검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발견이 됐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연결이 되는 거죠, 연구가. 그럴 것 그리고 균, 박테리아나 곰팡이균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주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거네요. 인간이 사는 데는 그래 얘네들도 인간이 사는 거네. 사는데 뭐 다 살 수 있지. 그것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다음 실험과 이어집니다. 예. 이렇게 검출은 했잖아요. 예. 연구자들이 궁금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얘네들은 그냥 RNA 데이터 염기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딱 돌렸더니 A, B, C, D, E, F, G 이런 균들이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살아있는 애도 있고 죽은 애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살아서 계속 생존하고 계속 증식을 하는 애들은 계속 꾸준히 영향을 주겠죠. 그 그렇죠. 안에서 진화도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그냥 죽었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큰 위협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샘플 중에 살아있는 애들만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약물을 처리하면 이제 그것만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돌린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봤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약물이 PMA라는 약물인데 이제 이 과정을 처리하게 되면 살아있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제거가 되는 이런 건데요. 왼쪽이 처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가지고 돌렸을 때 검출된 세균들을 제일 많이 검출된 녀석들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고요. 예. 오른쪽은 살아있는 애들만 따로 분석을 해서 역시 많이 검출된 순서대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양쪽이. 예. 분석을 해봤더니 차이가 별로 없더래요. 음. 결국은 태반이다. 살아있네. 아, 그러네. 네, 다 살아있다는 알 수가 뜻이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결국 잠재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기공이 미친 식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기공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그 바이러스들을 그냥 식물이 다 먹어버리고 아 좀 깨끗해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그런 건 없습니까? 마치 그 공기 정화처럼 세균 네. 정화. 네, 그냥 혼자 다 먹어. 식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살아있는 걸 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난히 식물에 가혹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없을까요?
사실은 우주정거장이 예. 공기 정화에 또 굉장히 공기 정화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환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 헤파 필터니 뭐니 이런 필터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이런저런 한데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녀석들이라서 바이러스들이 네, 예. 사실은 그 다음 실험은 뭐였냐면 이 연구에 속해 있는 그 다음 실험은 뭐였냐면 예. 이 균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들이 잘 살아남느냐. 그 지구에 사는 애들 중에 얘네가 겹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거의 다 겹치겠죠, 당연히. 예.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이 A라는 균은 어느 환경에서 많이 서식을 하냐, B라는 애는 어디서 많이 발견이 그렇지, 되냐, 그렇지. 요걸 이제 찾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샘플들하고 비교를 했냐면요,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달이랑 화성에서 토양 샘플을 가져왔잖아요. 예. 네. 걔네랑도 분석하고요, 비교하고요. 아. 그다음에 지구의 곳곳곳 지구의 토양, 뭐 인간이나 동물의 피부, 그다음에 뭐 병원, 사무실, 그다음에 여기저기 공원 이런 데들의 샘플하고 다 비교를 해요. 예. 그리고 어디에 샘플이랑 가장 비슷한가를 본 거죠. 그랬더니 달하고 화성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지구 유래, 그러니까 지구랑 굉장히 비슷하고 예. 지구 환경 중에서도 주로 인간이 주로 서식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아, 동물- 그거하고 제일 네, 비슷하더라. 동물 피부에서 유래했거나 그다음에 좀 뭔가 사무실, 병원 이런 환경에서 많이 사는 애들 아. 이런 애들이 많이 검출했다고 합니다. 예. 지구에서 검출되지 않은 균도 있어요. 식별되지 않은 균들이 있다고는 나왔는데요. A형균. 120 몇 개 균 중에 온전히 식별된 게 70 몇 종이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온전히 식별되진 않았거든요. 예. 그럼 그게 사실은 지구에서 거의 유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기는 한데 기자님 혹시 외계인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온 균이면 외계균, 네. 외계균이구나. 어. 와. 근데 저 사실 이 연구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SF 예, 영화에서 많이 예,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먼 옛날 지구에서 가서 어. 거기서 막 진화해서 에일리언이 돼가지고 외계균. 다시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균의 그 결과는 결국은 인간 몸에서 뭐가 바이러스나 균이나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네요. 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아무래도 옮겨갔고 또 인간의 예. 활동과 함께 증식해가는 것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로 구별된 것 중에 제일 많이 발견된 게 장내세균이라고 아. 알려져 있는 장내세균 속이라고 해서 그 안에 또 되게 많은 균들이 있긴 한데 예. 주로 이제 거기에 속하는 애들이 한 50%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운반해줬네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실험에도 이용됐던 살모넬라균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장균이나 이런 예. 것들이 대표적으로 장내세균에 속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언급을 한 게 이제 식중독에 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위협이었던 거고 예. 사실은 그거 말고도 세균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이런 취지의 연구입니다. 그럼 인간의 몸에서 나온 그 균들이 어디론가 우주에서 인간이 갔는데 거기 네. 잠깐 살다 오면 인간이 거기다 균을 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생각해봐야죠. 중에서 누가 살아남아. 네. 에얼리언. 그게 에어리. 그럴 수 있죠. 저희 이제 화성 가고 달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어. 또 데리고 가서 그럴 수 있죠. 아 신기하다. 야. 우주에서도 살 수 있구나. 그렇죠. 사람이 사는 데라면. 사람이 사는 데는 하여튼 다 뭘 뿌리는 지구에서는 실제로 사람은 못 사는 환경에서도 사는 세균들이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어. 예. 극하게 뜨겁거나 네. 극하게 뭐 압력이 세거나 그런 극하게 데서 추운 데서도 사는 살수 세균들이 있으니까.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에서도 극한 환경 조건에서 살아가는 우주로 뭔가가 날아가 있을 그 수 있죠. 세균이 우주를 이렇게 날아가서 어디론가 행성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이야 재밌네요. 참 이 과학의 상상력이라는 게 무한하네. 예. 아 그래서 그런 게 막 궁금하니까 우주선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꾸 실험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궁금하니까 진짜 갈 수 있게 됐으니 가서 예.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번 가서 어떻게든 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좀 더 멀리 가고 싶고 달도 한번 가고 싶고 화성도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안 가고 싶은데 무서울 것 같아. 역시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게 호기심이 좀 다른가 봐요. 야, 근데 막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좁은 그 공간에서 계속 오래 있으면
약간 폐쇄 공포증 같은 넓은 생각이 지구에 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라계 부동산 문제부터 네. 우주 근데 진짜 부동산 문제 우주까지. 심각하네요, 소라게. 너무 심각해. 진짜 사람들만 부동산이 심각한 게 아니고 네. 소라계도 진짜 부동산이 심각하고 네. 진짜 부동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 중동고등학교의 스타 선생님이죠.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